제3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일일 계획의 수립. 시간 관리에서 일일 계획이 중요한 이유. 오전 7시 30분 폴 베링턴은 급히 작성해야 하는 제안서 때문에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홍보처에서 일하는 크리스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크리스는 사법부의 주택소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폴은 머릿속으로 대충 그날 일정을 체크한 다음에 오전 10시 30분이 좋겠다고 말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그는 전날 저녁에 호주에서 팩스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라운지를 지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며 마실 커피를 한 잔 뽑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제 있었던 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란에 휩쓸린다. 다시 홀을 따라서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다른 부서의 팀장과 마주친다. 그 팀장은 폴에게 자신이 3년 전에 함께 일했던 컴퓨터 컨설턴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폴은 물론입니다. 나중에 전화주세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게 있답니다. 라고 말한다. 사무실 근처까지 오게 된 폴은 동료 직원 한 사람이 그를 보고 급하게 손을 흔드는 걸 본다. 상사가 오전에 3번이나 그를 찾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안달이 났다는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별로 급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폴은 그 기회를 틈타 상사에게 다른 문제까지 거론한다. 결국 폴은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와서 앉는 데까지 꼬박 1시간 30분이 걸렸다. 막상 자리에 앉으니 전화 메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제안서 작성은 다시 미뤄야 했다. 그는 걸려왔던 전화마다 답신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 사람들 중 다수가 사무실에 없어서 일일이 메시지를 남겨야 했다. 그런데 그는 오전 10시 30분에 잡혀있던 크리스와의 미팅을 까맣게 잊고 그날 오후에 무엇을 할지 스케줄을 다시 짠다. 점심 식사 후 폴은 아침에 온 편지들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호워드가 불시에 방문해서 해리스 톤 그레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는 와중에 크리스가 오자 그는 필요한 파일을 찾느라 어수선해진 책상을 뒤지면서 그녀가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 그러다가 곧 회의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크리스에게 작별을 고한다. 회의가 끝난 후 폴은 오전에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느라 1시간을 또 허비한 후 마침내 진이 빠져버린다. 지친 폴은 오후 6시경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정말로 제안서 초안을 잡을 시간이 있을지 고민한다. 폴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하루 일과에 끼어들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했다는 데 있다. 하루 일과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달렸다. 일일 계획 수립의 절차.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도 때때로 간과될 때가 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시간을 적게 아닌 동지로 삼게 해주는 뛰어난 도구인 일일 계획은 목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최대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하루 일과를 짜야 한다. 일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간 관리라는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각이다. 일일 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좋다. 1. 장기적인 목표와 그와 관련된 단기 목표를 세운다. 2. 장기적인 중요도와 단기적인 긴급함을 기준으로 장단기 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자신의 신체 리듬을 파악하고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하루를 설계한다. 4. 목표, 우선순위, 이상적인 하루라는 3가지 기본 원칙에 기초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종이에 적는다. 이처럼 시간을 좀 더 잘 관리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반대로 계획이 있으면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새로운 일들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계획의 수립은 목표에서 출발한다. 시간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둘수록 그로 인해 아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싶을 것이다. 또한 목표가 있으면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라는 말을 들으면 다소 불편하게 느낀다. 마치 신년 결심을 지키지 못해서 느끼는 모호한 죄책감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신년 결심을 하고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나 경험상 이러한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신년 결심을 하면서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다. 목표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굳은 결심과 열의가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는 성공하기 어렵다. 처음에만 뭔가 해보려고 열의를 갖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이처럼 어려울까?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목표를 세우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또 목표를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 몰라 느끼는 불확실함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걱정 등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매우 흔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본성들을 잘 억제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감정들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 직업적으로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할지 아니면 표류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진정한 목표. 몇 년 전에 필자는 아내와 함께 남동부 지방으로 출장 겸 휴가차 여행을 떠났을 때 2명의 젊은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20대 중반으로 동갑내기였지만 나이 말고는 유사점이 없었다. 필자와 아내는 그들과 그냥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통상적으로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들은 목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줬다. 한 명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억양으로 봐서 분명 유럽인이었다. 필자는 그녀가 독일 출신이라는 걸 금방 간파했고 그녀가 미국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5년 내에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MBA 코스를 밟으면 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군요. 아니요. 미국 대학에서 수학과 경영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대학원 입학 전에 필요해서요. 아직 한 학기 더 남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풀타임으로 서빙을 보는 거죠? 마지막 학기를 다닐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또 한 명의 젊은이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겉으로 볼 때 교육을 꽤 받은 사람 같아 필자는 호기심에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에게 살면서 뭘 하고 싶은지 묻자 그는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과거에 뭔가를 지어본 적이 있는지, 오두막을 지을 돈은 있는지, 오두막을 지을 땅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두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차례로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다. 두 젊은이는 모두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더 목표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이가 목표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목표 성취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본보기다. 목표 성취 과정은 일단 장기적인 목표부터 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일하는 젊은이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의 말을 다른 식으로 요약해보면 나는 꿈은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는 대로 살렵니다. 이다. 그의 현재 태도를 보면 이미 그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뻔하게 보인다.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목표 설정 작업은 장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5년 내에 내 사업을 하겠다. 라는 목표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 미래로부터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 시간 동안에 뭘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단기적인 목표들을 잡아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큰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행이 가능한 목표들로 쪼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충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중요한 목표는 다소 원대하면서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목표일 수 있다. 반면 단기적 목표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단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별다른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이는 결국 더 큰 목표 달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러한 목표 설정 과정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는 개인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업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 목표 설정의 예. 당신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한 민간 봉사단체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치자. 그리고 5년 내에 새로운 민간 봉사단체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당신은 스스로 장점을 분석해본 후 자금 조달 부분이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결론을 내린다. 당신은 2년 내에 자금 조달위원회의 의장이 되겠다는 단기 목표를 세운다. 올해 말까지는 자금 조달위원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주에 당신은 자금 조달위원회의 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조달을 위한 연례 경매 행사에서 일해보겠다고 자원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안내장을 발송해야 할 각 기업과 단체의 목록을 만들고 전화를 거는 것이다. 당신은 5년 내에 새로운 민간 봉사단체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다른 결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직업적 목표 설정의 예.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3년 내에 새로운 사업 부문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자. 당신은 새로운 사업 부문의 정보 서비스부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고 싶다. 당신은 회사 내에서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현재의 부서에서 팀장을 맡은 지도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당신이 새로운 부서의 관리자가 된다는 건 상당한 승진의 기회다. 이런 기회는 그리 흔하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공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계획의 일환으로 당신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들을 순차적으로 받아야겠다는 단기 목표를 수립한다. 당신은 2년 내에 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기로 결심한다. 이번 주말에 당신은 인사과장에게 부탁해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함께 어떤 교육 과정들이 도움이 될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한다. 또 오늘은 인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는다. 효율적인 목표 수립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엄연히 다른 종류의 목표다. 장기 목표는 멀리 보고 정하는 목표로 목표 달성에 걸리는 시간이 직업, 산업,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나무를 가꾸는데 5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토목산업에서의 장기 목표는 대부분의 다른 산업의 목표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 단기 목표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을 두고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간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어느 것이나 미리 결정된 최종 결과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미리 결정된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총부터 쏜 다음에 목표를 맞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먼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총을 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운 장단기 목표는 6개월 동안 당신 부서의 생산성을 15% 높이고 연말까지 6곳의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고 3년 이내에 부장으로 승진하고 지금부터 2년 동안 여름마다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고 3년 내에 자기 집을 사는 것 등이어야 한다. 그 밖에 효율적인 목표 수립의 조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는 까다로워야 한다. 까다로운 목표가 있어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얼마 전에 열렸던 시간관리 세미나에서 필자는 목표를 설정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영업사원을 한 명 만났다. 그의 지난해 판매 실적은 1230만 달러였으며 올해 판매 목표는 1300만 달러로 약간만 올려 잡아놓았다. 그는 그날 세미나를 통해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자신의 내년 목표를 1500만 달러로 높이기로 결심했다. 6개월 뒤에 그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성공했다는 걸 알려줬다. 목표대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년 목표를 다시 1700만 달러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일이 잘 풀린다면 2000만 달러 판매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필자는 그렇다면 목표를 2000만 달러로 세우세요. 라고 조언해줬다.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지 마라. 자신을 기만하게 된다. 목표는 성취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높게 비현실적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 스스로를 좌절시켜서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성취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사기만 꺾고 동기를 약화시킨다.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성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더 위임하겠다 라는 식의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위임하겠다는 말인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목표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일주일에 4번은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을 갖겠다. 라든가 토요일 정오 이후에는 일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결과를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집중할 뭔가가 생기게 되고 자신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목표에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데드라인이 없을 경우 목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데드라인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긴박감을 느끼면서 목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긴박감과 과정의 확인은 목표 성취율을 크게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백일몽과 같다. 목표는 관련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목표를 정할 때는 그 목표의 달성에 협력해야 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목표는 글로 적어 놓아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기억해두면 생각할 때마다 목표가 바뀔 수 있다. 진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놓을 뿐 아니라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정기적으로 목표를 되새긴다. 목표는 유연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바뀐다면 목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하향 혹은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부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목표를 서둘러 낮추지는 말라는 것이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목표를 계속 낮추는 습관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목표들의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 사람들은 때때로 목표와 우선순위를 혼동한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는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목표다. 여러 개의 목표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일렬로 세웠을 때 맨 위에 있는 목표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 누군가 그러나 제 목표들은 모두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라 헷갈려요.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 보니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모든 목표가 우선순위는 될 수 있어도 모든 목표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다.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약간의 훈련만 하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순위라는 개념에는 장기적인 중요성과 단기적인 긴급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업무란 1년 뒤 지나온 날들을 상기할 때 그것이 꼭 시간을 투자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업무다. 만약 당신이 홍보회사의 직원으로 주요 고객 1명과 보통 고객 5명을 담당하고 있다면 주요 고객과의 의사소통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긴급한 일이란 중요도와 상관없이 즉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이 여름 캠프 등록 마감일이라고 하자. 캠프를 가는 건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캠프를 가기로 했다면 캠프 참가 등록은 오늘 즉시 해야 하는 일이다. 우선순위 매트릭스 작성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우선순위의 두 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은 장기적 중요성 차원에서 볼 때 중요도가 중간 정도에 불과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럭저럭 긴급할 뿐이다. 또 어떤 일들은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도 긴급하지 않고 또 어떤 일들은 장기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긴급하다. 이처럼 중요도와 긴급함이라는 두 요소의 상이한 면들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묶은 다음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함을 따져 전체적인 순위를 매겨볼 수 있다. 필자가 활용할 시스템은 중요도나 긴급함이 높을 경우에는 1점, 중요도나 긴급함이 중간 정도면 2점, 중요도나 긴급함이 낮으면 3점을 매길 것이다. 당신이 한 중소규모의 건축공학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자. 목요일 오후인데 내일 업무를 마치고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은 다음 5가지가 있다. 1. 은행 프로젝트 슬라이드 정리하기. 2. 다음 주 신규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쓸 시청각 장비 점검하기. 3. 신참 엔지니어의 프레젠테이션 교육 실시하기. 4. 전력회사의 신규 지사 건설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하기. 5. 새로운 로고 제작을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 만나기. 먼저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라. 은행 프로젝트 슬라이드는 주로 슬라이드 도서관에 넣을 것이므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중요도는 3점, 긴급함도 3점이다.
신규 사업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당신 회사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고 있으며 규모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요도 1점, 긴급함 1점이다. 신참 엔지니어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에 관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2점, 긴급함 3점이다. 전력회사의 신규 지사 건설 수주를 위한 제안서는 선정 가능성에 상관없이 내일인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끝내야 하므로 중요도는 3점, 긴급함은 1점이다. 디자이너는 대략적으로 로고 스케치를 해놨는데 당신이 없는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당신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싶어 한다. 중요도 2점, 긴급함 1점이다. 이제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숫자들을 더해보면서 각 업무에 대한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일로 판명날 때도 있다. 이러한 일은 맨 마지막으로 밀어놓아야 한다.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경우 슬라이드 정리는 아예 손도 못 댈 수가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 정리는 가장 순위가 밀리는 일이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휴가 뒤로 미뤄둘 수도 있다. 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 이번 장 후반부에서는 장단기 목표와 우선순위를 일일 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설명하겠다. 우선순위라는 개념에 대해 누구보다 익숙한 컨설팅 회사의 한 경영자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해야 할 주요 업무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보라고 했더니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2. 성과 측정 3. 직원 회의 4. 이메일 회신 시간 기록표를 활용해서 그녀가 이 4가지 일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를 기록했다. 그 결과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의 10%, 성과 측정의 20%, 직원 회의의 35%, 이메일 회신의 35%의 시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에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한정된 에너지이면서 가장 소중한 에너지인 시간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리더라도 첫 번째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그것을 먼저 하라는 원칙 하나만은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이상적인 하루를 위한 일일 계획 수립.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방해나 위기 상황이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계획을 정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들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매일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관리자들은 매주 정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계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홍보 담당자는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정기적인 일들을 하면서 또 다른 일들도 처리해야 한다. 홍보 담당자는 보도자료를 쓰면서 다른 홍보 채널을 개발하는 일을 해야 하고 회계 담당자는 분기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매일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전표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통화해야 할 전화들이 걸려온다. 그렇다면 매일 이러한 일들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개인의 신체 리듬에 맞춘 이상적인 하루의 설계. 이제 개인의 신체 리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은 시간이 있다. 이런 시간에는 일의 효율도 매우 높다. 반대로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도 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이 올 때나 오후 4시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가 그런 때일 가능성이 많다. 며칠간 자신의 신체 리듬 변화에 대해 살펴보라. 당신은 천천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출근하자마자 최고의 효과를 내면서 일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신체 리듬이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짜보라.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해야 할 핵심 업무들에 대한 스케줄을 먼저 짠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신만의 이상적인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하루는 당신이 일일 계획을 수립할 때 본보기 역할을 한다. 이 본보기는 중요한 활동 영역들에 필요한 시간들을 알려준다. 다음 표는 과거 대형 보험사의 사장이자 CEO로 활동하던 프랭크 설리번의 이상적인 하루에 대한 설계다. 그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그와 대화를 원하는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하루에 대한 개념은 정말로 강력한 시간관리 도구다. 이 개념이 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될수록 그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일상적 주요 업무를 기록한 다음 그 일들의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다. 프랭크 설리번이 설계한 이상적인 하루에도 있듯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시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하루의 계획표에 반드시 조용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시간 관리를 위한 3가지 기본 원칙. 이제 다시 정리해보자.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 직업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런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된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야 한다. 각 단기적 목표는 데드라인을 정해둔 구체적인 목표여야 하며 이것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장기적 목표로 다가가게 된다. 또한 장기 및 단기 목표들을 세운 다음에는 이 목표들 간의 중요도와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목표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목표를 세운 뒤 우선순위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 시간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이은 시간 관리의 3번째 기본 원칙은 필자가 이상적인 하루라고 부르는 일일 계획의 기본 틀을 짜는 것이다.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는 다른 사람의 이상적인 하루와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는 당신의 신체 리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당신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에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들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미국 경영자협회의 회장을 맡았던 레리 애플리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목표와 계획과 통제를 일주일 단위로 반복하는 것이다. 즉 7일간 매일매일의 목표, 약속, 해야 할 일을 각각 기록하고 이 가운데 중요한 활동은 진한 글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전화, 회의, 이메일 쓰기 등의 일상적 업무를 할당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된 표를 늘 옆에 두고 계획대로 일이 처리되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목표와 계획과 통제가 선순환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시간 계획을 위한 주요 원칙 1. 어떤 일이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시작하라. 2.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목표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3. 목표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각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4. 자신의 신체 리듬과 우선순위에 따라 각 활동들의 일정을 짜라. 5. 예기치 못한 방해와 위기가 있더라도 최대한 계획에 따라 활동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종이 위에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일일 계획은 가장 강력한 시간관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낸 거지? 라는 식의 불평을 늘어놓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키포인트.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는 일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일 계획의 수립은 시간 관리라는 퍼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각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전략이다. 일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기본 원칙은 목표, 우선순위, 그리고 이상적인 하루다. 일일 계획의 수립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목표와 우선순위는 일일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리듬을 파악해 가장 일이 잘 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하루를 설계, 일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로 구분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먼저 장기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행이 가능한 단기 목표들로 쪼개나가는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중요성과 단기적인 긴급함이라는 2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함이다. 일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하루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란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춰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일 계획의 기본적인 틀과 같다.